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손양미 소장을 죽인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선동하는 가짜 깨시민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손양미 소장님의 죽음과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손양미 소장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와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길어놓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밤새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쾅쾅 두드린다. 모르는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가 온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참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서 집 안팎을 이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찍어대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 피말리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기자들과 검사들, 니들이 이런 상황이라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는 이 사실상 옥살이를 하는 것보다 더한 이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들은 버틸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렇게 백날 말을 하더라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게 본인이나 본인들의 가족이 되어 봐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겠죠. 범죄 혐의점의 중한 정도를 따지지 않고 검찰과 적폐 기득권에게 득이 되는 의혹들만 들쑤시는 이 선택적 수사와 언론의 취재 경쟁 속에서 과열된 의혹 부풀리기와 이로 인한 유죄 추정, 그냥 아주 고약한 것들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소멸된 지 아주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말리는 시간들 속에서도 손양미 소장님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길어놓 할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들어오면 놀라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16년간 함께했던 이 할머니를 더욱더 걱정을 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평온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왔던 활동가 분들이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는커녕 정치적 농간에 휘둘려서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반응은 우리는 고인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 라고 둘러대기 바쁩니다. 언론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윤미향 의원의 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530호 앞에서 취재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윤미향 의원이 오죽하면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상 죽인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다 못해 폭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영상의 댓글에는 또 부들부들 하시면서 분노의 악성 댓글을 다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동하는 가짜 깨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양미 소장의 죽음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민주진영의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의혹들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저 확실시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도 좀 전에 검찰과 언론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 마녀 사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본인이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정말 화가 나게도 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검사인 양, 판사인 양,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정의인 양 생각하시고 이걸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흔히 칭하는 말들이 있죠. 앞에 방구석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방구석 검사, 방구석 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선동질하는 극우들에게는 부들부들하면서 열을 내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몰라요. 정의연에 관련해서 현재 극우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좌파들의 대표적인 수법이 동료를 죽이고 선동하기인데
또 그 같은 수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소장의 죽음에 대해서 의도된 죽음이라고 헛소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시민이라는 거짓된 포장으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양심에 손을 얹고서 본인이 이런 극우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깊이 생각을 하시는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끝내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우들을 백날 욕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본인이 선동하고 본인이 선동당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언제까지 휘둘리시기만 할 건가요? 그리고 검찰과 언론개혁 외치시기만 하면 뭐예요? 이럴 때 검찰과 언론의 힘을 더 보태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왜 이분들은 이걸 모를까요? 그리고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자유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알 권리가 죄가 밝혀지지 않은 자에게 근대 형법의 법리까지 훼손을 하면서 너는 유죄야 라고 단정짓는 이 판사봉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깨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극우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